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에 진행하지 못했던 공기업 조사 통계 실습 대체 영상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퀴즈 영상을 올려드리고 순차적으로 제출해 주셨던 과제 모두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코드를 좀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고 3월 23일에 진행했던 것과 이제 같이 좀 연동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주셨던 거 코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한글로 이미 코드는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서스 환경에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요청을 드렸어요. 데이터를 근데 이제 원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셋으로 저장을 하라 하고 그 원이라는 데이터에는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가죠. id라는 변수와 q1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id라는 그 변수명 옆에 달러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달러 사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문자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 두 가지 인풋문을 이용해서 변수를 입력할 때 어디에다가 달러 사인을 붙이느냐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그 변수 아래에 들어가게 될 관측점, 관측치들, 실제 그 데이터 값들이 어떤 유형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변수를 만들 때 달러 사인을 붙일지 아니면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달러 사인 없이 변수를 만들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한번 주어진 데이터셋을 봤더니 첫 번째 변수에는 밑에는 A, B, C, D, E 그리고 이제 결측치를 나타내는 게 이제 점인데 그 문제상에서는 점이 없습니다. 안내는 되어 있죠. 결측치는 점으로 입력한다라고 이제 힌트가 같이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아래에는 id라는 변수 아래에는 이렇게 문자식으로 A, B, C, D, E 그리고 결측을 나타내는 이렇게 점 시스템 결측치라고 그러니까 사스 시스템에서 결측치를 이제 인식을 하려면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온점을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observation이 있고 그 observation의 이제 첫 번째 변수가 id라는 거죠. 두 번째 변수는 이렇게 Q1입니다. Q1. 그래서 3, 5 그리고 아마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결측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점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2, 1, 4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의 주신 몇 분이 이제 이 데이터 입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인풋을 그냥 쓰면 안 되냐라는 분도 계셨고, 이제 카즈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데이터.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거가 조금 크기를 장 편집기 해서 보시면 제가 방금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보기에 보기가 아니라 도구에 옵션, 학적 편집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 글씨 모양이랑 그러니까 폰트 모양과 뭐 크기 이런 것들도 조금씩 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스 베이스를 쓰시는 분들만 그렇고 사실 그 온라인에서 ODA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 쓰시는 그런 브라우저 자체를 확대해 버리시면은 이제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ODA 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요 코드들을 각각 내가 제대로 입력을 하고 있느냐를 이 사스가 색깔로 보여줘요, 이미. 여기 보시면 좀 짙은
남색이라고 할까요? 짙은 그 푸른색의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조금 더 폰트가 얇고 좀 더 밝은 색상의 파랑이 지금 나오고 여기서 또 데이터와 같은 색깔과 같은 굵기의 run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 안에 상세 명령어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그 각 변수 밑에 들어가는 그 observation 값, 실제 관측 값들은 이렇게 노란색, 죄송합니다. 노란색 바탕에서 이제 까만 글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니까 뭐 데이터를 내가 입력을 하겠다. 데이터 쓰고 인풋 쓰고 이제 다 세미컬론은 이제 옆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cards라고 쓰고 만약에 이 세미컬론을 빠뜨리셨다. 그럼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데이터들 바탕색이 원래 노란색이어야 이제 정상인데 색깔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빠뜨렸구나.'라는 거를 그런 인제 미묘한 그런 색상 차이 같은 것에서 이미 캐치를 하시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ODA에서는 이제 데이터만 써도 이제 밑 뒤에 이렇게 쭉쭉쭉쭉 그 관련 명령어들이 같이 나와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한 것은 있습니다. 템페이스 시스템에서는 특히나 이런 색상 같은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원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셋 그 이름을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앞에 항상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라이브러리명 점 데이터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석을 다실 때에는 보시면 요 초록색 글씨들이 다 실행에는 관련이 없고 이제 저희가 쪽지, 그러니까 메모 같은 거 남기는 거를 이제 저희 주석 달 때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물음표와 이걸 뭐라고 하죠? 대시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페이스바 있는 그 가장 아랫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쉬프트 버튼이 있잖아요. 그 쉬프트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그 물음표와 이렇게 슬래시가 있는 그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컨트롤 키와 그러니까 그 슬래시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컨트롤 버튼 그다음에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슬래시 별 슬래시 사이에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입하실 수 있죠. 요게 주석 다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주석 다는 방법 1. 또 주석 다는 방법이 이제 이 코드가 이렇게 있으시면 그 코드와 별도로 달 때는 요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코드 옆에다가 메모를 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달아버리시면은 조금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별을 하시고 스타 그 다음에 주석 다는 방법 2 하고 나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옆에다가 하시면 별과 세미콜론 사이에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ODA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 같이 보면은 원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라가 지금 요 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수는 원이라는 데이터셋의 변수는 id와 q1 두 가지다. 그런데 id 변수는 문자 변수이므로 $사인을 함께 붙여서 선언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위에서 그다음에 위에서 만든 두 변수 id와 q1에 들어갈 실제 데이터 값은 아래와 같다를 지금 선언하는 부분이 카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위에는 주석을 제가 달았을 때 초록색으로 달렸는데 밑에는 똑같이 스타와 세미콜론을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요 카드 뒤에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석이 제대로 지금 먹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데이터셋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보고 이게 지금 메모를 이 부분에다가 하면 조금 위험하달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세미콜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run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을 직접 입력하는 하나의 셋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실행시키고 싶은 부분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직접 run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 모양의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그냥 F3번을 몇 개 눌러주시고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를 살펴보면 ODA로 하시는 분들은 로그 탭으로 가셔서 그 로그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그를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셋 워크.1은 6개의 관측값과 2개의 변수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 아까 주석 얘기를 하다가 그냥 까먹고 넘어갔네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울게요. 이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여기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지금까지는 항상 데이터셋은 이름을 라이브러리명 데이터명, 이렇게 제 이름이 신가영에서 성이 신, 이름이 가영, 이렇게 해서 항상 성과 이름을 같이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냥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한창 계속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 시간에 굉장히 계속 많이 다루어 왔었는데, 여기서는 왜 그냥 데이터 원이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뭐 논문 작업을 하거나 혹은 중간고사 같은 것을 보실 때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당연히 논문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든가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셋, 저희 지난번에 CARS 가지고 막 머지도 해보고 세트 이렇게 붙여보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생성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셋을 내가 물리적 경로, 뭐 혹은 내 클라우드에 있는 경로로 실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연구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과 같이 이제 단순히 몇 분 안에 그냥 퀴즈 같은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그냥 분석만 해보고 그 분석만 하면 되지, 그냥 그거의 결과물들을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냥 빠르게 그냥 신속하게 그냥 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할 때는 연구 라이브러리에다가 뭔가 저장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임시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되고, 그때 이제 임시 라이브러리가 바로 워크 라이브러리고, 이제 그 워크 라이브러리는 굳이 라이브러리 명을 쓰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그 워크 라이브러리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풀 네임은 work.1이라는 게 원래 풀 네임이긴 한데, 굳이 그 work라는 것을 쓰지 않으셔도 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사스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이제 여기서는 물론 데이터명을 원으로 지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뭔가 굉장히 빠르게 상관계수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 편집기 하나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뭐 테스트. 당연히 이거 워크.대 테스트인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이 데이터셋은 임시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져와서 뭔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게 어디 있냐면 사스 헬프에 어제 이제 그 베이스볼이라는 그런 데이터셋을 내가 가져와서 분석하고 좀 변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사스 헬프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베이스볼 데이터셋을 복사해 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run 이렇게 하면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제 테스트, 이 워크 라이브러리의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 사스 헬프에 있는 그 베이스볼 데이터셋을 가져온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임시 라이브러리를 쓸 때도 왕왕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 1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이미 했던 것처럼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열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셋이 데이터셋 이름이 뭐냐, 혹은 각 변수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때, 변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관측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걸 할 때 프락 컨텐츠라는 것을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락 컨텐츠, 내가 컨텐츠를 파악해 보겠다. 그런데 그 파악하고자 하는 데이터셋 이름이 원이다. 이제 이때도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락 컨텐츠 데이터 run 이렇게 돌려보면 컨텐츠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셋 이름이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원이라는 데이터셋이다. 관측값이 이제 이게 관측치가 몇 개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6개 변수는 우리가 아까 인풋에서 두 가지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생성일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내 컴퓨터의 어느 위치에서 뭐 생성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그러니까 연구 라이브러리 내가 어떤 물리적 경로를 만들어 놓고 연결시키지 그런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것 임시 경로가 어디에 있느냐를 봤더니 사용자로 들어가서 앱 데이터에 뭐 SAS 템포러리 파일에 이렇게 이러한 이름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나의 임시 라이브러리의 위치는 사실 지금 여기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고, 이 템포러리 파일이기 때문에 사스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알아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길이가 몇 길이냐, 그러니까 이게 입력받을 수 있는 그 아이디라는 변수와 Q1이라는 변수가 유형이 뭐냐, 우리가 여기 아이디엔 달러 사인을 붙였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 Q1이라는 변수의 밑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숫자 유형이다. 그리고 길이는 둘 다 8, 그러니까 8글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길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옵션을 주지 않았죠. 이것도 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사스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디폴트로 8글자를 길이 8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프락 프린트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한번 해보면 OBS라는 게 저절로 나오고, 뭐 교수님 책에서는 No OBS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OBS라는 이 부분을 다 삭제를 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OBS 1, 2, 3, 4, 5, 6, 6가지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고, id라는 문자 변수는 왼쪽으로 정렬. 이게 조금 보시면 막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래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변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숫자 속성일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정렬, 문자 속성일 경우에는 뭐 중앙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네 가지의 보기가 있었는데요. 그 보기 중에 관측치, 그러니까 Q1이라는 변수의 결측치만 뽑아달라라고 했는데, 지난번, 잠시만요. 아, 음, 잠시만요. 실습 자료에, 저희 지난번 실습 자료에 where를 어디서 설명드렸냐면, 윗부분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조건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기라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에 where를 쓰시는 걸 보면 length라는 그때 차량이었죠. 차량의 길이가 이제 길이라는 그 length 변수의 결측치가 여기 보시면 equal 앞에 보시면 꺽쇠가 이렇게 있잖아요. 꺽쇠 equal 있잖아요. 그 꺽쇠 equal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not equal to를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측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 length라는 변수 밑에 결측치가 있으면 그거는 삭제를 하고 복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무엇이었나 결측치가 있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이때는 where 했을 때 Q1이라는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냥 equal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보기에 보시면 결측치 앞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이제 헛따옴표일 수도 있고 막 쌍따옴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게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스에서 시스템 결측치는 이 시스템 결측치라는 게 그냥 결측인데 시스템 결측은 뭐냐? 그러니까 사스 시스템이 결측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손실되어 있다, 없다, 데이터가 없다라고 시스템적으로 인식하는 그 결측치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결측치는 온점으로 나타낸다. 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어떤 헛따옴표든 쌍따옴표든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어떤 문자라던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 결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골라내고 싶다면 그런 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온점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따옴표는 그때 언제 썼느냐 이제 보시면 이때도 결측은 그냥 결측이었죠. 나을 이퀄 투 결측 이렇게 돼 있는데 따옴표는 언제 쓰냐 그 오리진이라는 변수의 값이 유럽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해서 그 실제 값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왜 다른 건 다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전혀 가리지 않는데 요거는 유럽 앞에 e를 꼭 붙여야 되느냐. 지난번 탐색기 지금 제가 바로 보진 않겠지만 사스 헬프의 cards로 가면 여기 보시면 실제 데이터셋을 열어보면 지금 타입 모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타입, make 타입, origin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대문자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실제 변수명이 아니라 make, model, type, origin 이런 변수명이 아니라 그 변수 아래에 있는 값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가려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사스가 올바르게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변수 아래에 있는 값이 유럽이라면 근데 그 유럽이 철자가 지금 EUROPE인데
E는 지금 대문자 E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써줘야 사스가 이제 컴퓨터기 때문에 오리진이라는 변수를 가서 유럽이라는 그 대문자 E로 시작하는 유럽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관측치들만 싹 뽑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조건을 걸 때에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 대소문자까지 구별을 해서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결축치기 때문에 그 따옴표를 전혀 처리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프락 프린트 전화가 왔네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잠시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면 네, 시스템 결축치 그래서 프락 프린트 데이터 이퀄 0, 1,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똑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줄바꿈을 한 거였는데 where 이렇게 해서 Q1이라는 변수가 결측을 갖고 있는 경우만 보여달라라고 할 때는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따로 쓸 때는 괄호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줄을 한 줄 안에서 조건을 거실 때는 괄호를 쓰는 거 그리고 괄호를 쓸 때도 이렇게 두 번 써야 되는 거 요렇게 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음, 음,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게 좀 보시는 건데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따로 줄을 쓸 때는 이제 where Q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 위에 거를 먼저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 나왔던 걸 먼저 한번 돌려보면요. 그러면 사스 시스템에서 OBS ID는 C 요건 상관없는데 Q1이 결측치인 OBS만 보여주죠. 이런 걸 언제 쓸까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설문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으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엑셀에서 이미 전처리를 다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엑셀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아마도 이제 실무에 계셨던 분들은 훨씬 엑셀에서 다루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긴 해도 혹, 혹시나 이제 엑셀 파일을 처음부터 사스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도 다 사스 내에서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항 변수 Q1이라는 그 변수 밑에 누가 대답을 하지 않아서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느냐, 결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궁금하죠. 200명 중에 뭐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그 문항에 몇 명이 답을 하지 않아서 결측이 있는가? 그리고 OBS, 그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몇 명이나 되고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낼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측치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데이터셋 옆에다가 where문을 쓸 때는 괄호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네 번째, 문제 4는 라이브러리와 저장 공간의 연결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요게 OBS 시스템, ODS 시스템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였는데, 이제, 캘콘이라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물리적 경로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 경로가 있고, 얘를 이제 라이브러리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물리적 경로는 당연히 어떤 폴더명 기존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뭐 데이터셋이 아니라 데스크탑에 있는 어떤 폴더 또는 ODS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은 ODS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 클라우드 폴더
자,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러한 클라우드 폴더 경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데스크탑 폴더라든가 어디 클라우드 폴더 경로가 있을 거고, 그거를 어떤 라이브러리와 연결시키는지는 당연히 연구자 마음입니다. 근데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저희 계속했던 뭐 코스텟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길곤이라는 교수님 쓰시는 길콘이라는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A라는 그냥 대문자 이름의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명을 어떤 경로와 어떤 라이브러리를 연결시키느냐는 아무런 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떤 라이브러리를 어떤 경로와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용할 때 그 라이브러리 명만 계속 일관되게 써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킬콘이라는 라이브러리나 A라는 라이브러리 모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 경로를 이제 리브네임이라는 그 라이브러리 연결시키는 고때 이제 리브네임 그다음에 경로, 물리적 경로, 그 뒤에 라이브러리 명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뭐 변경하고 하는 것들을 이 라이브러리 명과 일치만 한다면, 이 두 개가 일치만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부터는 이제 사스 헬프라고 내장되어 있는 사스 헬프 라이브러리에 내장되어 있는 베이스볼 데이터셋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가장 간단한 그런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였는데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나의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무엇을 쓴다? 프락 유니베리에이트를 쓴다. 평균 혹은 뭐 최빈값, 중위수, 그러니까 중앙값, 그다음에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는 무엇을 쓴다? 이제 평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기초 통계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균, mean이죠. 그래서 프락 means를 쓰면 우리가 평균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표준 편차, 그다음에 뭐 최소 최대값, 맥스 민값, 그다음에 미디언 값, 뭐 중앙값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는 프락 민즈를 써야겠구나. 그다음에 빈도를 알아볼 때는 빈도가 이제 영어가 frequency니까 빈도는 프락 frequ를 쓰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감을 익혀 두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퀴즈에서는 프락 유니베리에이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락 유니베리에이트를 이제 쓰는데 제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해 놨더니 이 밑에 있는 코드가 깨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이걸 파악을 했을까요? 보시면 프락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분석을 하는 것들은 프락과 런이 이렇게 세트를 이뤄서 색깔이 진한 파란색에 굵은 파란색이 이렇게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프락 유니베리에이시 지금 그냥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와 있죠. 코드가 지금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리셔도 로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돌아가네요. 이게 굉장히 친절하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워낙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써 놓거나 이렇게 해서 코드가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제 사스가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이제 픽스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 색깔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 코드가 원래 깨져서 실제는 원래 돌아가지 않아야지 정상이다. 그래서 요걸 지워 보겠습니다. 이걸 지우면 다시 정상적으로 색이 돌아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 5번에서 7번까지의 문제는 샐러리라는 그 연봉 변수의 총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결집값이 몇 개가 있냐, 그다음에 치우침, 외도, 스큐니스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느냐를 지금 확인을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프락 유니베리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한 여러 정보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보면 자, 셀러리라는 변수. 물론 여기서 보시면 프락 유니베리에이 데이터는 써서 헬프 라이브러리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하겠느냐, 베리어블이 뭐냐, 그게 이제 셀러리다. 그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요거를 돌린 것을 리설트 뷰어를 보면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찾아내는 것도 이제 익숙할수록 빨리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를 보시면 변수가 셀러리가 있고, 옵저베이션은 263개에 대한 263명에 대한 거죠. 3명에 대한 선수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와 있다. 그리고 어디서 보시느냐? 이게 지금 변수 자체가 셀러리잖아요. 보시면 관측값 합이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이 셀러리 보시면 베이스볼이죠. 베이스볼. 여기 지금 셀러리 변수가 마지막에 있네요. 셀러리가 지금 딱 보면 첫 번째 바로 결측치로 시작하는데 쭉 해서 263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셀러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서 475 더하기 480 더하기 500 더하기 이거를 해준 거죠 이미 프락 유니베리에이에서. 그게 얼마냐? 지금 14만 948.507이라는 게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측합 합을 이제 간단하게 파악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도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합한 거, 평균한 거, 표준 편차한 거 이런 것들이 분산. 여기 보시면 심지어 평균 여기 중위수, 최빈값,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프락 민즈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의 변수에 대한 정보는 어지간하면 다 유니베리에이트에서 나올 수,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측값 합 우리가 원래 찾았어야 됐고요. 5번 문제에서 6번 문제에서 결측치가 몇 개 있느냐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밑에 보시면 결측치가 지금 59개가 지금 결측값이 나타나고 시스템 결측치가 59개가 있다는 것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어디로 치우쳤는가? 자, 치우쳐져 있는 거는 어디서 보실 수 있다? 여기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은 예쁜 정규분포를 0이라고 했을 때 외도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 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때 플러스의 외도값,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 마이너스의 외도값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1.58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친 이런 모양을 기대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나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 설명을 끊었다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을 플러스, 왼쪽으로 치우친 것을 마이너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제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락 유니베리에이서도 애초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죠. 히스토그램 셀러리 그다음에 커널이라는 이제 그런 옵션을 줘서 그려보면 자, 지금 이 분포 모양이 어느 쪽으로 지금 정규 분포 예쁜 저희가 원래 종형의 분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 샐러리라는 것은
샐러리라는 것은 지금 연속 변수고 그다음에 연봉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한번 최소값을 볼게요. 최소값을 보시면 어디 있냐. 네, 최소값이 67.5 입니다. 지금 최소값이 67.5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67.5가 지금 최소라는 건데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이시나요? 음 마치 이제 그냥 저희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종형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왼쪽으로 힘을 줘 가지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외도는 지금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외도가 플러스인 것은 외도가 플러스인 것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치우쳤다는 게 눈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영어로는 이제 skewed to the right라고 하는데요. skewed 치우치긴 했는데 to the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종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 종 모양이 치우쳐졌냐가 아니라, 사실은 극단값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skew되었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 국민들의 뭐 소득 같은 것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극단값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백만장자를 넘어서 억만장자가 예를 들면 있을 경우에 마치 평균이 그 극단값에 영향을 받아서 치우쳐지게 되는, 그게 skewed to the right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값이 이제 극단값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샐러리이기 때문에 아마 고만고만한 평균적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인데, 슈퍼스타가 한 한두 명 정도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의 분포가, 그러니까 그 평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거 skewed to the right인데, 실제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마치 모양 자체는 왼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외도가 오른쪽이다. 외도가 플러스이다. 그다음에 skew가 어떻게 돼 있냐. skewed to the right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바로 이 극단값. 어제 이제 수업에서 나왔죠. 이 극단값 아웃라이어를 기준으로, 아웃라이어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히려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제 심플하게는 그냥 외도값이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skewed to the right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왼쪽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커널이라는 옵션을 썼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normal이라는 옵션을 쓸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보시면 정규 분포에 대비해서 아웃라이어 이 끝부분에 이제 이 관측치들이 보이고요. 이 실제로 모여 있는 이 우리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요런 부분은 그냥 차라리 외도 값을 그냥 확인을 하시고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방법을 하나 둘 보여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무엇이냐. 변수 평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비전이라는 지금 소속이 동부에 소속돼 있느냐 서부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를 제가 TA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쓰진 않았는데, help.baseball이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다. 근데 분석을 할 때 그 베리어블은 샐러리를 내가 보고 싶다. 여기서 가장 쉬운 것은 사실
클래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께서 어제 수업 시간에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클래스도 있고 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래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쉽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가 뭐냐면 이 셀러리에 라는 변수를 내가 이 클래스라는 이 범주형 변수로 나누어서 보고 싶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요때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 성별 변수를 이제 그 사스 헬프의 그 클래스 변수 클래스 데이터 셋 지금 클래스라는 게 두 개가 다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나눠서 보고 싶은 범주형 변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클래스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수들의 소속으로 나눠 보고 싶다. 그러면 division 이렇게 하시고 run 이렇게 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157명의 선수들 경우에는 624.27이 평균이고 이 웨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165명의 선수들의 평균은 450이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바로 이스트가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방법 두 번째는 제가 where문은 이미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where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where division에서 east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윈을 하면 요것만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조건을 디비전이 웨스트인 것만 보여달라라고 조건을 걸었을 때 이제 요렇게 웨스트가 나오는 거고 나는 그 두 가지도 다 말고 나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락 scplot이라는 것을 쓰는데 저는 이제 바를 통해서 물론 이렇게 그림 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 그 그래프 다루는 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프락 SG 플롯을 썼을 때 바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는 시각화해 가지고 보겠다 했을 때 vertical bar 그러니까 세로 바이기 때문에 V 바, H 바 했을 때는 horizontal 바 해 가지고 이제 H 바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V 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바 그림이기 때문에 V 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분석 변수 항상 보면 variable 다음에는 바로 분석 변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SG 플롯에서 바 같이 이렇게 두 변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개를 나눠 보는 거잖아요. 샐러리를 나눠 보는데 그거를 범주로 나눠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V바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앞에 나오고 그 실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 Y축에 들어가는 변수는 response로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쪼끔 외워 두셔야 돼요. V바를 쓸 때는 뒤에는 뭐다? 내가 나눠 보고 싶은 범주다. 그래서 이게 좀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연령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기준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슬래시 리스폰스 그 실제 나눠지는 변수가 무엇이냐 y축에 들어가는 변수가 무엇이냐는 슬래시 리스폰스 이퀄 셀러리 이렇게 나오고 스탯을 만약에 이걸 지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균 연봉을 보고 싶은데 이걸 만약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전체 합이 나옵니다. 합. 그러니까 동부에 소속된 선수들의 연봉 합과 서부에 소속된 선수들의 연봉 합이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균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스탯은 mean이다. 이걸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정확합니다. 이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수치를 알고 있죠. 이스트가 아까 평균이 624 인데 대략 600 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624 웨스트가 450 이죠. 456, 450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V바를 그려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걸 H바로 바꾸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나오는 horizontal 가로로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거를 V 라인으로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별로 예쁘진 않네요. 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V바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stat mean을 쓰지 않는다면 stat sum이 기본이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면 이스트가 평균이 아니라 거의 8만 이렇게 합이 나와 버리죠. 웨스트도
욕만 이렇게 합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수로 나눈 할 걸 할 때는 stat bin을 달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쓰였으면 좋겠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요 클래스 명령문을 통해서 범주를 나눠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요게 이제 지금 퀴즈 풀이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퀴즈 풀이만 해도 지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 가지고 일단 제가 약속드린 오후 6 시까지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것은 요걸 먼저 올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3 월 23 일에 다 하지 못했던 if then else 부분과 여기서 그다음에 밑에 이 예제 플러스 헬프 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과제풀이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제풀이 영상을 제일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가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올려드리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퀴즈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